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작년까지는 주변 공장 기계 돌린 소리가 밤에도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전부 불 꺼져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 있습니까? 공업단지. 그러니까 공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나요? 거기서 이제 뭐 생산직으로 일한다거나 아니면 기계를 잡고 일하신다거나 그런 분도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이 바로 이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제조업 근로자. 그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경기 괜찮아요? 우리 공장 그래도 일 많다, 그래서 걱정 없다,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장이 뭐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일이 많이 감소했다, 뭐 자라발 안지가 좀 됐다, 공장 분위기가 안 좋다, 뭐 그렇습니까? 근데 대체로 제 방송에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 대비 일이 많이 줄었다, 기회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말 하세요. 사실 공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없다고 하면 걱정이 많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일이 없으면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빠야 됩니다. 예,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해봤으면 지금 시기 바빠야 돼. 왜냐, 다음 달 여름 휴가단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여름 휴가죠. 보통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보통 그 전까지 일을 바쁘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바쁜 시기에 일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비수기 때 일이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공장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거든요. 보통 겨울이 그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봄, 여름은 성수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 성수기에 일이 많이 없어. 바빠야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바빠야 되는데 바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공장 사장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물량도 많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업 특근 안 하니까 월급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느끼는 분들 많아요. 네. 바빠야 될 때 일이 없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뭐 납품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화물차 부를 일도 많이 없습니다. 나가될 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보면 화물차도 많이 안 불러요. 뭐 작년 같으면 이제 하루에 한 20대 이상 나가는데 요즘에 한 10대, 12대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화물차 짐 실는 분들도 이제 화물짐이 많이 줄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게. 보통 화물차는 짐 실으려면 보통 공장에서 이제 화주분들이 이제 일을 줘야 되는데 실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죠, 이게. 실을 게 별로 없다는 건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 공장에서 막 찍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무조건 찍기만 합니까? 그럼 악성적으로 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공장에 그런 재고 창구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문 시장에 맞게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처럼 주문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장을 막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좀 난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조업 큰일이긴 해요. 다 베트남이나 중국 공장을 돌리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 제조업 기술이 중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웬만하면 한국 공장 일을 줬는데 요즘에는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는 중국하고 이 제조업 기술 차이가 사실상 얼마 안 납니다. 네, 안 나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파주의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휘청거리잖아요, 이게. 왜냐, 같은 TV 만들면 중국이 더 싸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80인치 TV면 LG 거 있고 이제 하웨이 거 있잖아요. 가격이 한 3분의 2 가격입니다. 하웨이 있게. 엄청 싸죠, 이게. 그렇다고 막 차이가 확 나는 것도 아니야. 차이가. 비교하는 거 보면.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잖아, 우리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일을
더 주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T 회사 다니는데 2년 전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작년엔 그래도 6월부터 12월까진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감이 있어서 초과 근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MCT가 뭐냐면요.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기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가공기계가 CNC가 있고 MCT가 있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인가공 공장 가면 다 있어요. 둘 다. 자, CNC는 회전 측에 의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회전 측에 의해서 이렇게 360도 계속 회전하면서 깎아 나가는 겁니다. 깎아 나가면서 이제 기어, 스위치를 잡는 거고, MCT는 이제 소재를 고정시켜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죠. 홀을 이제 사이즈를 확장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조립하기 위해서. MCT. 보통 MCT하고 CNC는 자동차 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들이 대부분 그 MCT랑 CNC에서 깎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부품 말고도 다른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도 작업합니다. 작업하는데 아마 자동차 쪽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 외쪽으로는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MCT랑 CNC는 잔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MCT, CNC 공장 가면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잔업이 있습니다. 잔업이. 왜냐하면 그 MCT하고 CNC는 가공 시간이 있어요. 가공 시간. 소재를 물리고 이제 그 돌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복잡한 공정 같은 경우에 하나 작업하는데 소재 물리는데 30분 걸리는 것도 있어요.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단축이 안 돼요. 그래서 잔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거 공장 일해본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잔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인데, 여기 보시면 초과근무라고 하죠. 이게 잔업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MCT는. 그래서 젊은 사람 싫어하죠. 워라밸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쪽 공장이든. 근데 문제는, 이 MCT도 초과근무가 없다.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 쪽으로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발주 같은 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발주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할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은 잔업수도 못 받는 거죠. 기본금만 받는 거지. 예, 기본금만. 주말 출근할 이유가 없죠. 아니, 낮에도 잔업 안 하는데, 주말에 뭐하러 출근합니까? 공장 사장님도 난처하죠. 왜 난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다 빚쟁입니다. 거의 빚쟁이에요. 특히 인가공 쪽 공장의 사장님들은 다 빚쟁이에요. 왠지 아세요? 공장 창업할 때 공장 이제 보증금이나 뭐 사무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들 이런 거 다 대출 받아서 옵니다. 은행에. 그래서 대출금이 잔뜩 밀려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갚아 나가려면. 쇠가 빠지고 돌리면서 매출 찍어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갚아야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갚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못 갚는 거야, 이게. 그럼 밀리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장 기계 엄청 비싸요. 막 2억 3억씩 합니다, 이거. 이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대출받아 삽니다. 할부를 해가지고. 그럼 매달 갚아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근데 일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그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오히려 직원들보다 공장 사장님들이 더 난처해요, 이게. 매달 직원도 월급날 다가오지. 그리고 이제 매달 뭐 결제하고 다가오지. 그리고 고정비용 같은 거 뭐 전기세. 그리고 뭐 산업용 가스 요금. 그리고 식비. 뭐 이런 것들. 아니 종소세 이제. 이런 것들. 내야 되는데, 그럼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일을 못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이걸? 그 기계 할부금까지.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좀, 뭐, 풀려가지고,
일이 좀 많아질 것이냐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당분간. 아무래도 요즘에 뭐 공장 다니는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장을 때려치울 수도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 게, 뭐 요즘 일 없으니까 우리 공장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말도 못해요. 왜냐? 여기가 일이 없으면 다른 곳도 일이 없어요. 보통 비슷합니다. 블레님 그렇죠? 보통 우리 쪽에 공장 일이 없어. 아, 우리 쪽 일 없으니까 딴 데 가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리고 요즘에는 그만두면 다시 이 비슷한 자리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괜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다가는 진짜 손가락 빱니다,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해봐. 일이 없으면 사람도 안 뽑아. 지금 전반적으로 공장 일이 없는데 사람 왜 뽑습니까? 지금 경력자도 예전만큼 잘 안 뽑아, 이게. 인건 비싸니까. 일이 많으면 뭐 그 사람도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일이 많이 없는데 뭐하러 기술자 또 뽑습니까, 이게. 이미 공장에 직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좀 그 뻘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쭉 다니세요. 네, 다니십시오. 지금 밖은 나오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